박준호는 35살의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어요. 아내 이지연은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자였어요. 과거에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자신의 월급이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일에 투자한다고 말할 때마다 명품 가방이나 최신 액세서리를 사주었어요. 아내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3월 17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준호와 지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준호는 지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팀원이 코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지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울렸고 준호는 무심코 화면을 흘끗 보았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자기야, 오늘 밤에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은 언제 출장 가?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눈을 깜박이며 다시 보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엎어놓고 그냥 광고 메시지야. 스팸이네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요즘 스팸이 많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TV 드라마가 계속 흘러갔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그 메시지에 사로잡혔어요. 지연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며 이 드라마 재미없네. 다른 거 볼까?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그래라고 짧게 답하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지연의 핸드폰으로 향했어요. 왜 그런 메시지가 왔을까? 누가 보낸 거지? 지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드라마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화장대를 보며 크림을 바르고 오늘 피곤하네. 빨리 자자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기다렸지만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가 맴돌았어요. 자기야라는 말, 남편은 언제 출장 가? 라는 질문. 그는 지연의 등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분명히 봤어. 밤이 깊어지면서 준호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지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상한 내용 같은 키워드로.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소 지연은 핸드폰을 잠그지 않았지만 오늘은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었을까?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준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지연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지연이 화를 낼까?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그의 불안을 더 키웠어요. 준호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이게 시작일까? 아니, 그냥 착각이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직감이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아침이 밝아오고 지연이 먼저 일어났어요. 준호야, 일어나. 커피 마실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준호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시자.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고르며 오늘은 이 블라우스 어때?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예뻐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과 결혼한 지 5년.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팅이었어요. 지연의 미소에 반해 바로 고백했어요. 그녀는 준호 씨처럼 착한 사람 처음 바라고 말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지연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집 대출을 갚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동료와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야, 준호. 왜 그래? 피곤해. 동료가 물었어요. 그는 아니, 그냥 일하고 얼버무렸어요. 오후에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지연의 핸드폰이 떠올랐어요. 퇴근 후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퇴근길, 비가 그친 거리를 걸으며 준호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지연이 정말 광고라고 하면 믿을게.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 문을 열자 지연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그녀의 목소리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뭘까?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연아, 어제 그 메시지. 정말 광고였어? 지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무슨 소리야? 어제 말했잖아. 스팸이야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타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준호는 느꼈어요. 그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밤에 다시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의심은 커져갔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들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갔어요. 그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팔로워를 늘리려 애썼어요. 준호는 그녀의 게시물을 보며 오늘 사진 예쁘네라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남자가 그 사진을 보고 있을까 걱정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지연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에 바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준호는 집에 혼자 남아 그녀의 서랍을 뒤졌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은 더 깊어졌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돌아오자 그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재미있었어. 쇼핑 좀 했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꾸었어요. 지연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걸어가는 꿈. 깨어나서 그는 땀에 흠뻑 젖었어요. 지연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래.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일상이 변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자주 했고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준호, 무슨 일 있어? 그는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연의 비밀을 생각했어요. 그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을 검색했지만 포기했어요. 대신 지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걸 보았어요. 그 미소가 누굴 위한 거지?
한 달 후 준호는 우연히 지연의 핸드폰을 보았어요. 그녀가 샤워 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는 몰래 화면을 확인했어요.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 내일 만나자. 사랑해. 그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 나오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행복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호는 밤마다 혼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제 의심이 그 사랑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속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그는 기다렸어요. 더 많은 증거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지연이 출장 간다고 말한 날.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았어요.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거리에서 지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았어요. 그 남자는 잘생기고 명품 옷을 입었어요. 지연이 그 남자의 팔을 끼고 웃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그는 아직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연이 돌아오자 출장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피곤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수고했어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지연이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를 타며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지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핸드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준호는 손을 뻗었지만 멈췄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연을 깨웠어요. 지연아, 일어나. 아침 먹자.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아침 식탁에서 지연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동작을 유심히 봤어요. 왜 그렇게 핸드폰을 꽉 쥐고 있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빵을 베어 물었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지연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에 그녀의 옷차림을 봤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블라우스와 치마, 그리고 새로운 귀걸이. 오늘 예쁘네. 어디가? 준호가 물었어요. 지연은 그냥 집에서 콘텐츠 찍을 거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아챘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들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꺼버리는 걸.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준호는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핸드폰을 왜 자주 엎어놓아? 동료는 웃으며 뭐 숨기는 게 있나 보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녁에 지연이 집에 들어오면 준호는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9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리곤 했어요. 오늘 왜 늦었어? 준호가 물으면 지연은 친구랑 커피 마시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약간의 술 냄새가 났어요. 준호는 가까이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술 마셨어? 지연은 조금만이라고 웃으며 피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 속에 섞인 남자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스파이시한 향. 준호는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 새벽 2시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 그녀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늦었네. 어디서 왔어?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어요. 지연은 구두를 벗으며 친구 생일 파티였어. 재미있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옷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 위에 남자 향수가 강하게 배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코트 소매를 만지며 이 냄새 뭐야? 남자 향수 같아라고 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 친구 남편이 뿌린 거겠지. 왜 그래?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준호는 문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샤워를 하며 증거를 지우는 거야. 그는 침대로 돌아와 베개를 껴안고 누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다음날 회사에서 준호는 여자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친구랑 놀다 오면 남자 향수 냄새가 날 수 있어?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글쎄, 보통은 아니지. 왜? 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는 점심을 먹지 않고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주일 후 지연이 언니들하고 쇼핑 갈게. 저녁에 봐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준호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침실로 들어가 보니 지연의 아이패드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아이패드를 집어들고 앉았어요. 대화방 제목이 민준이와의 비밀 채팅이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어제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 나도 꿈 같았어. 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고 우리 공개적으로 만나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지연과 낯선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준호에 대한 말들. 그 사람은 바보야. 절대 모를 거야. 준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그 남자는 김민준이었어요. 젊은 CEO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회사 동료 IT 전문가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동료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했어요. 야, 이 사람 사기꾼이네. 패션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속여서 여자들 돈 뜯어내는 놈이야. 피해자 많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지연에게 내 브랜드에 수억 원 투자할게. 상류층 아이콘 만들어줄게라고 약속한 메시지를 봤어요. 지연은 그 말을 믿고 준호와 이혼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민준 오빠처럼 성공한 남자와 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보였어요. 준호는 아이패드를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왔어요. 쇼핑 재미있었어? 준호가 물었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흔들며 응, 새 옷 샀어라고 웃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좋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그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분노가 슬픔을 넘어 복수심으로 변했어요. 준호는 다음날 유명 이혼 변호사 오승연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아이패드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오승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불법적으로 얻은 거라. 법정에서 완벽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탐정 사진 같은 거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조용히 모으세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효과가 커요 라고 조언했어요. 준호는 사무실을 나오며 다짐했어요. 그래, 차갑게 할게. 집에 돌아온 준호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지연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오늘도 예쁜 애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의아해하며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그냥 사랑하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도 죄책감 때문인지 더 다정해졌어요. 저녁에 안아주고 오늘 피곤했지?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았어요. 그건 가짜야. 그는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나를 속인 만큼 나도 속일게. 일주일 후 준호는 계획을 세웠어요. 동료 IT 친구에게 부탁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교포 CEO예요. 패션 테크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남자. 프로필 사진은 잘생긴 모델 사진으로 배경은 뉴욕 고층 빌딩과 럭셔리카. 준호는 지연이 자주 들어가는 투자와 패션 채팅 그룹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파트너 찾고 있어요. 혁신적인 패션 프로젝트 투자할게요 라고 포스팅했어요. 사진으로는 사치스러운 생활, 프라이빗 제트, 명품 시계, 세련된 파티. 예상대로 지연이 패셔니스타 리라는 닉네임으로 반응했어요. 그녀는 댓글을 달았어요. 저 패션 인플루언서예요. 프로젝트 있어요. 준호는 다니엘 리로 답했어요. DM으로 이야기할까요? 지연은 바로 프라이빗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씨. 제 브랜드 소개할게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지연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제 꿈은 글로벌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준호는 멋지네요. 투자 관심 있어요. 라고 유혹했어요. 며칠 지나 지연은 더 깊이 빠졌어요. 제 남편은 보통 사람이에요. 야망이 없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이를 갈았어요. 집에서 지연이 핸드폰을 보며 웃는 걸 봤어요. 그 웃음이 다니엘리, 즉 나 때문이야. 그녀는 이혼 생각 중이에요. 다니엘 씨처럼 비전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준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도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밤에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준호가 물으면 좋았어 라고 대답하며 핸드폰을 숨겼어요. 준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날 속이는 걸 내가 듣고 있어. 계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다니엘 리로 지연과 온라인 미팅을 잡았어요. 줌으로. 하지만 준호는 목소리 변조기를 썼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아요. 수억 원 투자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흥분됐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그녀는 집에서 그 미팅을 했어요. 준호는 옆방에서 듣고 있었어요. 미팅 후 지연은 기뻐하며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비즈니스 파트너 만났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 파트너가 나야. 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니엘 리로 지연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준호는 점점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온라인 미팅 후 지연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니엘 씨, 오늘 제 콘텐츠 봐주세요. 피드백 부탁해요 라고 하며 사진을 첨부했어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서 그 메시지를 읽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라고 답했어요. 집에서 지연이 핸드폰을 보며 킥킥 웃는 걸 보자 그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그녀는 저녁에 오늘 피곤해라고 말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준호는 알았어요. 그녀가 다니엘리와 채팅 중이라는 걸. 그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칠 후 준호는 다니엘리로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롯데 호텔 35층에 있는 라핀나 페인 레스토랑에서. 금요일 저녁 8시예요. 지연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와, 정말요? 그곳 가보고 싶었어요. 갈게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그녀가 꿈꾸던 곳, 나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고급 레스토랑. 그는 변호사 오승연에게 전화했어요. 준비됐어요. 그날 밤에 와주세요. 오승연은 알았어요. 탐정들도 데려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집에 돌아와 지연을 봤어요. 그녀는 옷장을 뒤지며 새 옷 사야겠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왜? 특별한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웃으며 피했어요. 금요일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화장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주방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오늘 회사 안 가. 지연은 집에서 일할 거야. 콘텐츠 만들어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톱이 새로 칠해진 빨간색이었어요. 준호는 출근하는 척 나가서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준호,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그는 괜찮아라고 대답하며 창밖을 봤어요. 오후에 그는 집 근처 카페로 이동했어요. 지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새로 산 검은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롯데 호텔로 향하는 걸 확인한 후 준호도 따라갔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먼저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어요. 7시 45분, 지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테이블을 찾았어요. 다니엘 리씨라고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녀의 흥분된 표정을 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8시 정각,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의 등 뒤에 서서 지연아라고 불렀어요. 지연이 획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준호? 너 여기 왜 왔어? 나 기다리는 사람 있어.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알아. 나야, 다니엘리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어요. 바이다? 무슨 소리야? 장난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장난 아니야. 네가 보낸 모든 메시지 내가 받았어. 네가 한 모든 말 내가 들었어라고 했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오승연 변호사가 2명의 탐정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은 테이블 옆에 서서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이혼 소장서예요. 오승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의 외도 증거예요. 탐정 하나가 사진을 펼쳤어요. 지연과 민준이 레스토랑에서 입맞추는 사진, 호텔 복도에서 손을 잡은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지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안 돼. 이건 가짜야.
그녀가 소리쳤어요.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오승연은 가짜가 아니에요. 탐정이 직접 찍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기록도 있어요. 3월 17일부터 시작해서라고 했어요. 준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민준이한테 보낸 메시지 빨리 헤어지고 싶어라고 한 거. 다 있어. 지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첫 메시지부터 자기야, 남편 언제 출장 가? 그거 봤어. 그날부터 모든 걸 알았어. 네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 것도라고 대답했어요. 오승연이 서류를 밀며 당신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8천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김민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 오빠는 어때? 그녀가 더듬더듬 물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 형님, 나 지금 경찰서야. 도와줘.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 오빠가. 왜? 준호는 그놈 사기꾼이야. 스타트업이라고 속여 여자들 돈 뜯어내. 지금 구치소에 있어. 내 꿈, 내 브랜드 투자?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레스토랑 웨이터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오승연이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어요. 준호는 지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을게. 지연아, 너나 진짜 사랑한 적 있어? 라고 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준호는 그럼 됐어. 끝났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등을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야, 미안해. 제발.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지연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핸드폰에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서류 준비됐어요. 내일부터 진행할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닦아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때야. 지연은 그 레스토랑에서 한참 울다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늦었어요.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어요. 보상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 미안해라고 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준호, 요즘 집중력 좋아졌네 동료가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어요. 민주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준호는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유야. 석 달이 흘렀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날, 준호는 법원에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판사는 준호의 손을 들어줬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지연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8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변호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씨, 미안해. 지연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챙겨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자유야. 민준에 대한 판결도 나왔어요. 그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민준은 고개를 떨구며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어요. 준호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준도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는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민준의 등을 보며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네가 한 짓의 대가야. 뉴스에 민준의 기사가 나왔어요. 패션테크 스타트업 CEO 사기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준호는 TV를 보며 리모컨을 껐어요. 모든 게 끝났어. 지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팔로워들이 댓글로 왜 사라졌어? 라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스폰서 회사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미지 실추로 인해라는 이유로. 지연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화를 내며 물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미안해요.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돈을 갚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출근해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피곤한 얼굴로 레지스터를 두드리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전에 입던 명품 옷은 팔아치웠어요. 이제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친구들이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야윈 것 같아?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냥 바빠라고 웃으며 피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퀭한 눈과 주름진 이마를 봤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준호는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이 코드 이렇게 수정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이끌었어요. 상사가 준호,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라고 칭찬했어요. 그는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렸어요.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도 강해졌어요. 친구 모임에서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사람 달라졌네라고 물으면 그는 그냥 깨달은 게 많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심리학 책, 자기계발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펼치며 메모를 했어요. 이제 그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속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라고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동료 지영이 다가왔어요. 준호 오빠, 여기서 뭐해요? 혼자예요? 지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라떼를 주문하며 요즘 회사에서 멋져 보이세요. 무슨 비결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비결이라. 그냥 살아남는 법 배운 거지라고 했어요. 지영이 고개를 기울이며 그 이혼건 때문에요? 후회 안 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지영아, 만약 네가 5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속고 바보 취급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저라면 미쳐버릴 거예요.
복수라도 하고 싶을 텐데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똑똑하게 법적으로 했어. 그게 제일 효과적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지영은 오빠 정말 대단해요.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요. 그때 포기하고 울기만 했는데 오빠 이야기 듣고 용기 생겼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준호는 잘 됐네. 우리 서로 응원하자라고 말하며 커피를 들었어요. 지영은 웃으며 네, 오빠, 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온 준호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가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어요. 집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지연의 흔적이 사라진 방.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어요.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새 출발할게라고 중얼거렸어요. 부동산 앱을 열고 아파트를 검색했어요. 강남 쪽으로 전망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스크롤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계획이었어요. 새로운 가구를 사고 방을 꾸밀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어요. 이제 내 꿈을 펼칠 때야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녁에 준호는 요리를 했어요. 스파게티를 삶고 소스를 끓였어요. 혼자 먹지만 맛있었어요.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왔어요. 예전엔 지연과 함께 봤지만 이제 혼자서도 즐겼어요. 이제 거짓말 없어. 배신 없어라고 생각하며 포크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그는 베란다로 나가 공기를 마셨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침대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꿈에서 그는 웃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는 러닝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달리면서 바람을 느꼈어요. 땀이 흘렀지만 상쾌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옆에 앉은 노부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저런 사랑이 진짜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썼어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진심을 봐야 해.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는 책을 읽었어요. 동료들이 준호, 오늘도 밝아 보이네라고 인사했어요. 그는 좋은 아침이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삶은 안정됐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삿짐을 풀며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어요. 와, 집 좋다라고 감탄했어요. 그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고마워, 다들. 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시 불빛이 빛났어요. 그는 일기를 썼어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준호는 데이트 앱을 열었어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봤어요. 착해 보이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반가워요. 이야기 나눌까요?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밝고 솔직했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호의 삶은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아픔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잘했어, 준호라고 말했어요.
해가 뜨는 아침,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외쳤어요. 그의 발걸음이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이었어요. 무너진 잔해 위에서 일어선 남자.